한 달을 커피 20잔을 안 먹으면 이제 8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월 8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시세 차익을 한 4천 정도 봤거든요. 그럼 수익률 몇 프로죠? 수익률은 무한대죠. 무한대. 네. 자, 커피값 투자 어떤 건지도 알았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은지 노하우까지 조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은 대출 레버리지거든요. 이 투자 방법에 있어서. 네. 그래서 여신님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리고 다른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대출 레버리지에 대한 노하우들 네. 한번 좀 파헤쳐 볼까 싶어요. 네네. 사실 선대출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대출이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네. 또 선대출을 은행에서 해줄까? 그리고 대출 요즘 규제가 워낙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파트 투자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다른 투자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을 산다거나 네. 아니면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경우 1억만큼의 그런 금을 사면 이 자산이 100% 수익률을 얻으려면 1억이 2억만큼 올라야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1억이라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투자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만 있어도 여기서 만약에 전세 9천에 내 돈 1,000만 원에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1,000만 원만 올라도 즉 자산은 10%만 올라도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00%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 제가 사용하는 대출이라는 개념 중에 하나는 전세도 대출이 돼요. 무이자 대출이죠. 그렇긴 하죠. 이자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전세도 대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대출이 개념은 아니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대출이 전세라는 제도고요. 그리고 집이 1억짜리 집을 이제 전세 9천에 내 돈 1,000만 원 들여서 사는 경우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저는 그 매매 전세 차익만큼의 돈도 없어서 이거를 위에 이제 차이가 나야 할 것을 오히려 아래쪽에 먼저 선대출로 이용했고요. 사실 선대출이라고 하니까 어떤 대출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선대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기금대출이란 형태를 받으셔도 되고 또는 이제 제가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자 대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 매매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그 대출은 앞에 1순위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대출의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 많이 없다거나 대출을 많이 받지 않으신 분들은 1순위로 선대출로 그냥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 받기 때문에 금리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예. 저는 그 요즘 투자하면서 받는 건 사실 임대사업자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부분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받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네. 법인이 없는 분들은 네. 그냥 정말로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 신용 내지 그 물건 담보로 그렇죠. 해서 담보대출.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네, 담보대출. 그러면은 기존의 물건을 매수를 해서 네. 나중에 잔금을 칠 텐데 네. 그때 보통은 이제 전세 맞추면서 나머지 잔금을 준비해서 잔금을 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약하자마자 그렇죠. 바로 선순위 대출부터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죠. 계약하면서 그 계획을 모두 다 세워요. 대출은 이 정도 금액, 전세 금액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더 필요한 금액해서 준비를 다 해서 매매 잔금 1에 대출도 실행하고요. 전세 잔금도 같이 실행하고 매매 잔금도 동시에 그거를 모두 다 실행을 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에 전세가 들어가 있고 전세가가 높아서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안 해주거나 뭐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런 대출은 집을 매수하는 시점에 하거든요. 네네. 매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시점에 최초로 세입자를 제가 넣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전세가 있던 분들을 연장해서 이렇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진 않고요. 세입자 살던 분들이 있으면 나가실 때 하거나 이제 아니면 은행에다가는 이제 기존 세입자는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그렇죠. 선순위 대출을 해달라고 하고 네. 받는 거죠. 네, 맞아요. 전입세대 열람원 이런 거 떼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여기는 세입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 서류 보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투자를 할 때 웬만하면 투자금을 줄인 투자들을 네, 선호하겠어요? 네, 맞아요. 어떤 대출 부분이- 건수에 대출. 대한 문제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 요즘 DTI라든지 DSR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도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더 받지를 못하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풀어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실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가 받았던 기금 대출이었거든요. 네, 네. 기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10채 그 이상도 가능했어요. 네. 근데 지금 기금대출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기금대출은 사실 막혔고요. 지금 네. 가능한 건 이제 집주인 융자형만 가능한데 그거는 제가 사실 사용하진 않고 이렇게 투자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그런 것들은 DSR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부분도 네. 조금 유연한 편이에요. 사업자는 이건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 사업자예요? 저는 임대 사업자 대출도 받았고요. 보통 네. 개인 사업자 있는 분들도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개인 명의로도 하고 개인 사업자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 명의를 분산해서 네, 대출을 주로. 일으키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커피값 투자의 핵심은요, 투자금을 줄인다는 거가 목적이에요. 어떤 대출을 이용했는지는 대출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금대출 투자를 하다가 기금대출이 막혔다 해서 이 투자를 접은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꼭 대출 자기 전세금이 매매 가격만큼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매매와 전세 차이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도 대출을 한 5천 정도 이용해서 매매 전세 차이를 더 줄일 수 있죠, 투자금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투자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국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하다 보면 네. 은행 컨택은 어떻게 해요?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소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부터 이제 부동산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 가입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정보를 조금 얻기도 하고 또 각 지역에 은행에 전화도 많이 돌려요. 네, 직접 전화도 많이 돌리고 그런데 제가 모든 지점에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이렇게 대출 영업하시는 몇몇 분들을 뚫어 놓으면 네. 그분들이 또 인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점에서는 대출이 안 되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되는 데가 있으면 또 연결을 해주시거든요. 네, 대출 영업하시는 분들 활용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이제 시세차익형 뭐 전세 갭 투자를 네. 진행할 때는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 지금 계속 선대출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률 차이가 크잖아요. 크죠. 선대출뿐만 아니고 저는 집을 구입할 때 그리고 구입했는데 2년이 지나서 세입자 만기가 되는 시점이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스케치북을 꺼내요. 네. 그래서 스케치북에 꺼내서 지금 이 집에서 돈을 가장 최소화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든 케이스를 다 적어요. 그래서 1번 전세를 최대한 높여서 하는 투자, 2번은 뭐 대출을 60, 70% 받고 보증금을 넣고 이렇게 하는 월세 투자, 그리고 뭐 3번은 선대출을 하고 전세를 넣는 투자,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를 적고 만약에 1순위로 대출을 조금 뭐 60, 70% 받는 경우에도 저는 후순위 대출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집값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랭구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이제 시장 속에서 랭구님은 전세 매매 차액 1억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1억의 수익을 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1억이라는 돈을 넣지 않고 최대한 줄여서 5천만 원 가지고 이 아파트를 2채를 살아요. 그러면 랭구님은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실 때 저는 1억을 넣어서 2억을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저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처음 제가 그 커피값 투자 말씀드릴 때도 전세 매매 차익 4천만 원 투자를 누군가는 4천만 원을 넣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수익이 냈다고 하면 저는 돈을 지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벌써 시세 차익이 5천만 원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교를 뭐 2배, 3배라고 하기도
너무 작을 정도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익률 차이는 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이 커피값 투자를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투자금 없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있긴 한데 네. 아직 종잣돈의 크기가 너무 적은 네,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할수록 좋죠.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괜찮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산 넘치는 분들보다는 맞아요. 조금 자산이 좀 부족한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이 시작하면 네,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안 하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커피값 투자의 여신, 또 후기의 여신, 대출의 여신 지금 뭐 이런 별명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투자를 열심히 하는 이유 이렇게 저희 PD님이 적어 오셨는데 우선 저는 제가 한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6년까지 한 거의 7년 정도를 제 인생에서는 그냥 긴 터널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부동산 투자로 실패를 하고 큰 빚이 생겼고 그 빚 때문에 사실 또 뭐 그 관련된 건설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한 1년, 2년간 받으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제가 큰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의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사실 투병 생활을 했어요. 2년 정도는 집 안에서만 있었고 이제 아기도 되게 많이 어렸었는데 아기가 돌도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이제 병에 걸리고 사실 육아도 거의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남편과 이제 저희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육아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계속 이야기를 네. 하면 눈물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작하기에 어렵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왔던 키워드가 병, 병, 빚, 빚,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어떤 정신적인, 실패, 네, 우울,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로서의 뭐 네. 어떤 육아, 뭐 맞아요. 살림 여러 네. 가지 것들 맞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 다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극복을 한 상태의 이 해피엔딩이 나오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오랜 기간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기존에 알던 사람들도 사실 굳이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싫었고 그런 시간을 오랜 기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그쵸. 강의도 하고 그리고 푸릉푸릉 스터디 길잡이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많이 가지세요. 일단 제가 엄청 똑똑하지가 않아요. 랭구님처럼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똑똑하지 않는데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여신은 돈이 없었는데도 투자를 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이 된 상태였잖아요. 경력 단절보다 사실 더 밑바닥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많이 아플 때 정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고 항암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그냥 뭐 기본 생활 자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닥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저를 보고 희망을 찾는 분들, 저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제 수익이 나는 분들, 그분들의 살림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집 살림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그럼 저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꿈을 주는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여신을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글을 주시거나 말씀해 주실 때 너무 행복하고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삶의 지금 활력소가 되네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의 변화도. 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그 랭구님 책에 좋은 숲에는 있는 나무는 대부분 잘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좋은 시장에서는 아파트들이 잘 자란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에너지를 내고 좋은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전부 꿈이 넘치세요. 네, 변화하려고 하고 뭐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이끌려는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만 해도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과거에 저는 엄청 큰 실패를 했지만 지금 계속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요. 과거보다 지금 정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정보들이 있고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니까 되지, 난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그 앞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갔는지 계속 정말 저처럼 있잖아요. 매일 필사를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방법을 배우면 분명히 과거의 여신에서 현재 여신을 넘어서 아마 더 멋진 여신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 세상에는 모범 답안지가 있다. 그 답안지를 성공하신 분들이 보여주시니까 그걸 열심히 따라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엄청 소극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도 얼굴이 막 빨개지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요. 혼자 집안에서 소리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차라리 글이라도 쓰고요.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아웃풋을 만들었을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하는 표현도 있듯이 힘든 것조차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아웃풋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면 또 다른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세상과 연결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이 꼬여.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여신님 모시고 커피값 투자부터 시작해서 대출 레버리지까지 그리고 여신님의 과거 어려웠던 이야기와 네. 해피엔딩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진정한 불을 응원합니다. 피스. 피스.